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경매신권을 강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경매신권 보다가 좀 괜찮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경매신권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신권을 실제로 이제 입찰을 하고 뭐 시세 조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물건이 이게 이제 그 양주 쪽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뭐 양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제 계속 고정관념을 깨려고 계속 북쪽 위주로 토지 공장 쪽으로 보여드린 경향이 있는데 뭐 물론 남쪽도 많이 보여드리지만은 양주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양주시 남면 경신리라는 데고 양주가 의정부 위에 있고 동두천 왼쪽 이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토지든 공장이든 계획 관리가 제일 좋긴 해요. 예, 왜냐면 제일 안정적이고 건폐율도 높고 건폐율이 높다는 뜻은 건축 행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의 범위가 많은 거고 예, 그래서 계획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뭐 물론 저는 뭐 생산 관리든 뭐 자연 녹지든 농림지든 저는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 관리 지역이 제일 좋은 거는 팩트긴 팩트예요. 그렇다고 뭐 수익률로 치면은 사실 조금 더 싼 땅이 좋긴 하지만은 이거는 논외로 하고 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은남 산업단지라고 이제 생길 예정인데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은남 산업단지가 생기고 이 아래쪽에 뭐 도로가 생기죠. 거리비로 보시면은 위에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옛날 이제 사진 보면은 2014년만 봐도 아무것도 없다가 2017년도에 조금 뭐 하려고 하고 2019년도에 조금씩 올라왔죠. 그래서 2020년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제2 외곽 순환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도로는 제2 외곽 순환도로랑 그 다음에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거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2 외곽 순환도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직 IC가 개통되지 않은 지역이 있죠.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내년이 이제 일부분 개통되고 이제 안성까지 개통이 되고 내후년에 이제 세종까지 개통되는 걸로 예정은 돼 있고요.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는 보면은 이제 이쪽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끊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가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쭉 이렇게 있다가 여기 김포까지는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파주, 파주에서 양주, 양주 이쪽 라인이 한 2026년도까지 부분 개통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은남 삼터지 이 인근에 이쪽에 이제 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직선 거리로 봤을 때 한 2k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에요. 예,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생기는 순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올라갈 거죠.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공장 가치도 올라간 뜻이에요. 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장 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건축물이랑 크게 상관없이 땅에 이제 그 땅 가격으로 이제 매매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1000평이면은 평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반 하고요. 경매물건 보시면은 이게 2000평 정도 되고 2100평인데 지분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지분이 아니고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 임야나 도로 같은 이제 도로 쪽이 도로랑 임야의 일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나가는 도로에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쪽 사진 보시면은 이쪽 일부 도로를 가지고 있어 이 공장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공장은 도로 지분이 중요한데 웬만한 거 거의 다 있는 거고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땅이라고 보는 거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 되게 깔끔해요. 예, 건물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설 조금 있고 일반적인 그냥 공장 건물이 도로도 괜찮죠. 예, 2차로 도로에 도로도 되게 넓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관도 괜찮고 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이제 그냥 로드뷰로 보시면은 음,
이제 뭐 여기 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당도 넓고 큼지막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금 큰 회사 들어오면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를 이제 매매를 해서 조금 규모 있는 회사한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이런 거 사옥으로 쓰는 이제 회사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랑 토지, 그러니까 땅을 깔고 가는 거는 무조건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가서 뭐 여기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위성지도 보시면은 이쪽이 다 지금 뭐가 있죠? 이게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지대 쪽에 최다 공장이죠. 예, 이런 데 있는 물건을 사면 IC 인근에 사면은 물릴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공장지대가 많이 있을까요? 그만큼 공장이 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밀집이 돼 있죠. 이게 최다 공장이에요 지금. 예. 공장 최다 공장지대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데를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화성이랑 안성 얘기도 하고 용인 얘기도 하고 광주 뭐 그런 쪽 얘기도 하지만은 포천, 양주, 파주, 김포 이쪽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 지역별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은남 산업단지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안 됐거든요. 예정인데 지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산업단지로 바꿀까요? 그만큼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기업들도 많고 여기 검준 일반 산업단지도 보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양주 쪽에 섬유 쪽이 섬유로 이제 유명하긴 한데 섬유 시장이 많이 죽긴 죽었죠. 예. 이런 도로가 생기면은 접근성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점이 금액대가 좀 크죠. 39억이죠. 그래서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시세를 한번 봐볼까요? 시세를 어떻게 보냐면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네이버 부동산을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주시 아까 남면이었죠? 네, 남면이었고 여기서 이제 공장 창고로 일단 봐볼게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남면 남면 여기 은남산업단지 바로 위쪽이었죠. 위치가 이쪽이었으니까 얼추 한 이쪽 되거든요. 이쪽. 그럼 여기 월세죠. 매매로 보면 이쪽 공장이 208만원, 219만원, 208만원, 216만원. 여기가 219만원. 그럼 200만원 일단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 물건은 한번 보시면은 200만원으로 했을 때 한 4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으로 봤을 때는 39억이라서 신권에 들어오기엔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마 한번 유찰되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한 150만원 에만 받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제가 볼 때는 43억 넉넉히 한 45억 한 200, 이거 한 208만원 한 210만원으로 208만원으로 봐볼까요? 한 44억 넘게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35억 정도 한 160만원 정도 받으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 한 10억 좀 이상 시세차익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월세를 주고 저라면 이제 팔지 않겠지만은 대출 받아서 월세를 주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원하는 기업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빠른 거를 선택을 하던가 그런 것도 방법이죠. 제가 볼 때는 한 150에서 160 사이에 받으면 되게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식 자체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신권을 들어가시기 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생각보다 이 동네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뭐 신권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제가 볼 때 가격대가 많이 크기 때문에 신권보다는 아마 두 번째에 많이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50에서 160 사이면은 시세 차익은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돈이 없어도 이런 걸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계속 복기를 해요. 그래야 나한테 발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은 항상 없어요. 사실 저보다 선배님분들 아시겠지만은 5년 전, 10년 전에도 없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돈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좀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지금 1층만 봤을 때는 지금 2층 사무실 빼고 지금 이게 60평에 한 100평만 빼도 한 600평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월세를 여기가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지금 80평에 100만 원, 149평에 250. 한 이거 15,000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평당으로 지금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지금 건물 면적을 빼서 600평 정도 되니까 이런 거만 900 정도 나오거든요, 월세. 예, 그러면 월세가 900이 나오면은 이자 떼고 뭐 하면 그래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세 차익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세도 조금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좋은, 제가 볼 때 좋은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하루하루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뭐, 투자도 하고 소득도 늘리고, 예, 그러니까요. 너무 이런 거는 나랑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런 물건도 가지게 될 날이 예,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일은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